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내일 드디어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왜 PPI와 CPI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최근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는 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시 성장세로 돌려놓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떨까요? 자, 둔화가 되고 있지만 다시 성장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최근 잭슨 미팅 때 이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상승세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침체성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침체성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성격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CPI와 PPI에 대한 결과치가 시장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CPI가 높게 나오고 물가가 앞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서 낙폭이 확대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CPI가 어느 정도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거나 혹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와줬을 때는 시장이 단발성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흐름들을 또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겁니다. 지금처럼 지루한 시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CPI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CPI에 대한 결과치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자, 그 물건이 생산자로부터 생산이 돼서 그 다음에 소비자인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물가 역시나 생산자한테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다라는 게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월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결과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7월에 발표했던 것 대비해서 0.9%나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에 비해서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나 전월 대비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관세 인플레이션, 관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현재 제품,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도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운송비와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운송비와 물류비 역시나 제품 가격에 형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를 또 배추 한 포기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배추 가격에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 인건비라는 게 들고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는 물류비라든 부분들, 물류비도 꽤나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요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저번 달 PPI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현재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를 보셨을 때, 자, 이거는 올 임포트라고 해서 현재 전체 상품, 자, 수입해오는 전체 상품의 수입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시면 푸드와 화석 연료, 이제 원유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수입 물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표, 두 가지 지표들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수입해오는 거면 해외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관세 비용 자체를 흡수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 부담, 물류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그 부담 자체가 미국으로 넘어온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누구한테 전가될까요? 바로 미국의 소비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보셨다시피 상승하는 흐름들.
결국 이번 CPI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높게 나올 확률이 크겠죠. 높게 나올 확률이 현재는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기다렸다가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CPI, PPI도 높게 나오게 된다면 침체성 금리 인하 자체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될 수도 있어요. 100%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CPI, PPI뿐만 아니고요.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들, 언스테이킹 물량들, 최근에 100만 개 정도 대기 물량이 있었죠. 이 물량 역시나 풀리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대략 18일 정도 남아 있고요.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풀리는 시점이 바로 9월 16일에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I, PPI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시점들을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를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가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데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셨을 때, 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결국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9일에는 또 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SEC와 CFTC에서 금융시장 24시간 운영 및 혁신 상품 도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냥 뭐 운영만 24시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뭐가 있죠? 자, 현물 상품, 뭐 파생 상품들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나의 상장 기준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있죠. 자, 우리가 신뢰를 갖고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신뢰를 어디서 갖게 되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상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스닥에 아무 주식이나 아무 회사나 상장을 시키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뢰 가치가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이 하나의 규제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지니어스 법안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죠. 규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들이 신뢰를 갖고 유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월 말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월 말에 또 뭐가 있죠? 자, ETF 승인 심사 전면 폐지. 그쵸? 월 말에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통과된 게 아니에요. 이 월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정이 나왔을 때를 마지막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정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현금 비중을 어떻게 늘려놓느냐에 따라서 이 조정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조정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정 기회에서 이더리움을 어디서 재봐야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보시는 이 지표는 최근 2달간 매집한 고래들의 단가입니다. 보통은 추세선을 그려놓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위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고래들의 단가를 보면서 진입을 합니다. 이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이 고래 단가가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현재 차트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고래 단가를 보는 방법은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수평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이 고래들의 매집이 현재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고래들의 단가 구간은 이 수평선과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고래 단가를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시점이 보이신가요? 자, 그렇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반대로 고래들의 단가를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구간이 완벽한 지지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인 건 확실합니다. 그 구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아직 교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을 때 이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아침에 자, 업비트 오피스텍 기반으로 가지고 레이어 2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받고 옵티미즘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고래들의 단가,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자, 이 교차 지점의 가격입니다. 넘어가니까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현재 지켜주고 강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들이 대략 900원 초중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그리고 게시물로도 확인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폴리곤 매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폴리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자, 이 수평선. 자, 따라해보자고요. 자, 꿈틀거리는 빨간 선. 그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고래 단가 완벽하게 지지. 그리고 나서 상승. 그래서 20%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코인을 선정을 할 때는 고래들의 단가를 보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유망한 코인들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위치들은 보통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수익을 넉넉하게 또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을 어디에서? 맞닿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원화 가격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CME 갭입니다. 제가 이전 여기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추천 나갔을 때 기억나신가요? 이 위치들은 갭에 해당되는 위치였습니다. 이 갭 구간들은요, 결국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탈하더라도 지지해주고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나 갭 상단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를 해줬지만 물가 자체가 충격을 줄 만큼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이탈할 경우에는 4,080불 구간에서 지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들을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자, 575만원 575만원에서 570만원 구간,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여기 구간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2차 매수 구간들, 아까 갭 구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갭 구간들은 대략 565만원, 자, 560만원 구간들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한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바로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는 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건 좋고, 또 어쨌든 10월달에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코인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가 바로바로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또 내일 되고 또 내일 모레 되면 여러분들 또 까먹으시고 상승 이슈 말씀을 드려도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인들도 그렇고 이더리움에 대한 브리핑도, 시장 브리핑도 매일매일 새벽에 오후에 가림없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혼자서 하시면서 또 걱정되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기존의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것들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고 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브리핑들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라도 편하게 또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혼자서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 말 못하고 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상담방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대1로도 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자,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에다가 먼저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같이 또 상담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업비트만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혹시나 빗썸도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빗썸에 있는 코인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풀룸뿐만 아니라 또 오늘 아침에 매도 도와드렸었던 옵티미즘, 도지코인도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이시면 빗썸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로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필요하겠죠. 같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와 2차 매수가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면 제가 아까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려왔을 때, 자 여기 평단가 왔습니다, 1차 매수 의견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좀 되셨으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